어제 직접 제출을 하시는 걸 봐가지고 예. 그 특검안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어제 그 김병기, 강선우 공천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을 하셨는데요. 이 특검법의 핵심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이제 2022년 지방선거 때에 더불어민주당 지금 이제 무소속이죠. 강선우 의원이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것을 대가로 공천에 개입한 의혹.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을 알고도 무마한 그리고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것. 네. 그리고 또한 2020년 그 총선 2020년 네.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선거 네. 과정에서 김병기 의원이 그 전현직 구의원으로부터 3천만 원 정도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뭡니까 그 탄원서가 네. 공천 탄원서가 제출이 됐는데 이것을 접수한 당시 이재명 당대표의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 네. 그분에게 이제 전달이 됐고 이것을 그걸 통해서 또 이재명 당대표에게도 전달이 됐을 텐데 이것을 민주당 지도부가 어쩌면은 조직적으로 무마했을 법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제 특검법을 발의를 했고 특검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후보 2명 가운데서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고 준비기간 20일 그리고 수사기간 90일 30일씩 최대 2번 연장해서 최대 170일간 특검할 수 있는 특검법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일단 네. 특검까지는 필요 없다. 그리고 뭐 네. 정청래 대표는 이제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휴먼 에러라는 표현을 하기도 네. 했는데 원내에서는 좀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게 있을까요? 국민의힘 원내에서? 지금 이제 특검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사 당일에 이 사건의 당사자인 김경 시의원이 지금 출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이게 편파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의 지금 방향이 지금 강선우, 김병기 의원뿐만 아니라 그 위로 민주당의 권력의 핵심부로 지금 향하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그 특검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현지 부속실장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살아있는 이 권력을 상대로 이제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우리 당에서 지금 이제 특검법을 발의를 했고 이것을 이제 통일교 관련 특검법과 이제 마찬가지로 제대로 그러니까 특검이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당에서 원내에서 좀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게 뭐 다른 당이긴 하지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뭐 제명이 되더라도 탈당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발언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 사건의 의혹이 지금 이제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권력의 핵심부로 지금 향하고 있다 보니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나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손절치고 싶을 겁니다. 이런 조짐이 보이니까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강선우 의원의 의혹을 그 1억 수수와 관련된 이 내용 녹취 파일을 이제 공개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 녹취 파일이 공개됐으면 1억 원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당시에 공관이 간사였던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그럼 이 사람을 공천을 취소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됐을 텐데 이 김경 전 의원이 단수 공천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여기에 또 개입을 해서 공천하도록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뒤에 또 다른 뭔가 내막이 있을 것이고 과연 녹취록이 과연 이것뿐이겠는가? 결국에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변호인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휴대폰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휴대폰 안에 과연 어떤 녹취록이 들어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에 민주당이 만약에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네. 나를 제명을 시킨다 그러면 나는 터뜨릴 것이 많다라는 이 협박에 가까울 것이고 그럼 탈당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버티는 거죠. 손절당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네, 그렇게 보셨군요. 예. 일단 윤리심판원에서 뭐 예. 12일에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그럼 국민의힘 당 얘기를 여쭤볼게요. 예. 어제 쇄신안이 예상보다 하루 빨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들으셨고 당내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당내 분위기는 지금 어제 나왔고 네. 제가 많은 의원님들을 만나보진 못해서 네. 다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의견들이 좀 나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이제 많은 경우에 잘했다,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뭐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표현은 안 하지만은, 네. 근데 저의 경우에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당 대표께서 그동안 네. 많은 지역을 도시면서 민심을 청취하고 그리고 또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의견도 들으시고 그리고 원내에서는 또 의원님들 선수별로 뭐 젊은 의원들 뭐 상임위별로 이렇게 다 만나시면서 얘기를 들으시고 이걸 종합을 해서 고려를 해갖고 아마 고뇌 끝에 나온 이 쇄신안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겸손하게 반성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그 반성과 함께 가고 그리고 신년에 맞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놨다라는 점에서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뭔가 의견을 좀 주시거나 쇄신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신 바도 있으셨어요? 제가 이제 쇄신안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대표님과 또는 이제 관련 책임 있는 분들하고 이제 종종 얘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당이 어떻게 가면은 좋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것은 청년 중심의 정당 그리고 정책 정당, 그러니까 민생과 국가 발전을 챙기는 그 정책 정당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얘기들을 나눴는데 그런 부분을 비중 있게 쇄신안에 담으셔서 얘기를 발표를 하셔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그런 쇄신안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역할도 좀 하시는 건가요? 제가 뭐 딱히 이렇게 역할을 한다기보다 사실은 이렇게 이런 거 하면 어떻습니까? 저런 거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진정 당 지도부의 국민의힘 그 당 지도부와 그리고 장동혁 당대표께 도움이 되려면은 사실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뭔가 결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텐데 뭐 제가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했다.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릴게요. 예. 당내 이제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은 좀 하나만한 한가한 소리로 들릴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뭐 대안과 미래 의원님들도 뭐 다시 한번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 그리고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향후 행동으로 보여달라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어떤 행동이 나와야 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예, 저는 뭐 사실 그런 지적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당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다양한 스펙트럼의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는 것이 저희 국민의힘이고 또 정당이기도 합니다. 예, 하나의 그 어떤 생각으로 다 일치되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독재의 정당과도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김재섭 의원과 똑같은 그런 또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와 같은 의견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안과 미래라고 하는 그 모임의 의원님들이 또 이제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이 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판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이 잘 되고 또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 생각만큼은 다들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당에서 이제 쇄신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아쉽다. 좀 더 이렇게 파격적인 거 내놔달라. 혹은 이 쇄신안에 따르는 행동으로 보여줘라라고 하는 의견들은 당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또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자정작용을 하는 기능도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새 신년에 당 대표가 어떤 쇄신안을 발표를 했을 때 바로 이어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좀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있다. 또 가능하면은 좀 당의 많은 의원들께서 단일 대우로 같은 목소리로 한번 노력을 해보고
그 뒤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장 대표가 당명 변경을 이제 공식화하고 예. 당원들한테 뜻을 묻겠다고 했는데 예. 의원님도 동일하게 이제 변경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사실은 당명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자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이게 뭐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당명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당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변화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다시금 국민들로부터 이제 신뢰를 얻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연 제1야당으로서 대한정당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이재명 정부가 잘 못하게 되면, 정부 여당이 잘 못하게 되면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당인가? 이런 신뢰를 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명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이름이 과연 가치 정당, 이념 정당으로서의 그런 어떤 뜻을 담고 있는 정당명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지금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름이라는 것이 또 특히 정당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당 명예는 그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이 들어있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름 한번 지을 때는 좀 잘 짓고 그 이름에 담겨진 가치와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지어놓으면 좀 이렇게 잘 지켜가는 전통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만약에 바꾸게 된다 네. 그러면 좀 제대로 바꾸고 이 이름에 담고 있는 가치와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좀 정당이 전체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